네, 안녕하세요. 나무의사 김철응입니다.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나무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 나무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무 진료를 할 때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주로 수분과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오염물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분이나 오염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나무 의사를 할 때는 이 중에서 이 pH 메타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가격 대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과정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pH 메타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pH 메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양의 pH를 잴과 동시에 여기 앞에 있는 흰색 버튼을 누르면 토양의 수분까지 같이 측정을 해주는 유용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오는 이러한 몇 가지 장비를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H 메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8 정도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기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수분 측정은 사실은 상대적인 습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습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 토양 수분을 측정할 때 pH 메타를 가지고 이용하는 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석고 블록 센서라는 그러한 장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석고 블록 센서는 이 안에 이제 해체해 놓은 건데요. 보시다시피 전부 다 철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석고 안에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수치가 변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석고 블록 센서를 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석고 블록 센서는 땅에 묻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서 측정을 하는 그러한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 직후라든지 아니면은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라든지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생각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센서입니다. 이 안에 이 탐침이 하나는 토양 수분, 또 하나는 토양 온도, 하나는 토양 이시 세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고요. 매설을 한 다음에 5분에서부터 1시간, 2시간까지 이렇게 매일 정시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이 본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백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 써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양 수분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 가지 장비가 모두 다 토양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제가 실험을 위해서 실내이기 때문에 점토를 이용해서 토양 수분의 변화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점토를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H 메타에서 수분 측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수치의 변화가 있나요? 수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석고 블록 센서는 이 석고 센서를 본체에다 연결한 다음에 이들을 읽어주면 됩니다. 지금 읽어주면은요 78.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센서는 데이터를 직접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블루투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자, 첫 번째 위에는요 토양 수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토양 온도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EC가 측정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본체 가까이 가서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토양 온도는 19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토양 수분은 0.02c는 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화면을 맞춰놨고, 그 다음에 이 찰흙에다가 물을 한번 좀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담아서 수분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그 pH는 아까 8에서 지금 약 6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하얀색 버튼을 누르면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 수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고 센서에다가 이 찰흙을 한번 또 감싸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양에 이 정도의 물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이 센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78 되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은요 79.6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센서에다가 이렇게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19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토양 수분은 0.135로 늘어났고요. 토양 이씨는 0.459가 되었습니다. 수분을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죠. 그러면 염화칼슘을 측정하려고 그럽니다. 염화칼슘이 토양에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염화칼슘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여기에 있을까요? 요즘에 잠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이 pH 메타를 가지고서 염분을 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빼놨고요. 이 석고 블록 센서는 수분만을 위한 거니까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EC를 측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빼서 두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가 실제로 염화칼슘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g짜리입니다. 그래서 20g짜리를 놓고서 20g을 맞춰서 이것을 지금 200ml입니다. 여기에 물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농도가 짙은 상황이 될 텐데요. 금방 다 녹았습니다. 네. 지금 200ml에 20g의 소금을 탔기 때문에 배율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다 이 찰흙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찰흙에 염분 농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소금물이 이 찰흙에 배이면서 약간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실제 측정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이제 충분히 많은 양을 이제 묻히기 위해서 약간 질게 했는데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먼저 pH 메타에 이렇게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소금물을 이렇게 된 흙을 한번 묻혀 놓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센서, 이곳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변화하는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일반 진흙으로 했을 때 pH가 6에서 6.5 정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5 조금 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숫자가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센서에서는요, 보시면은요, 지금 토양 수분은 0.157, 네. 온도는 19도 똑같고요. 여기 EC가 0.863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수치의 한 2배 정도까지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 염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pH 메타가 아니라 이런 EC 측정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pH 메타는 수소가 얼마나 있는가, 수소의 양에 따른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이 EC는 염분의 양이 기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은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는 사실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약간씩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수분을 측정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측정하러 가는 날 비가 왔어요, 전날. 그럼 당연히 수분이 올라가 있겠죠. 반대로 한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낮게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는 날마다 그 기상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 토양 수분 센서를 가지고서 한 1년 동안 측정했던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또다시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자,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배수는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은 비 온 양, 강수량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래프 위에다가 강수량을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수분 블록 센서를 가지고서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젠트라라는 장비를 이용해서는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지금 전부 다 수분의 양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밑에 긴 막대 그래프가 있죠. 이게 강수량입니다. 그러니까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어떠한 관계성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꺾은 선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위로 올라갔다가 꺾은 선 그래프가 떨어질 때는 이 막대 그래프도 역시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는 올라가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강수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이 강수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토양에서의 배수 문제는 크게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토양 수분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건조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사실은 배수 분량입니다. 이 토양이 배수가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이러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때문에 강수량과 이 토양 수분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는다면은 그 토양은 어느 정도 배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약간 안전한 토양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토양의 수분 함량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기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여기 뒤에서는요, 상대 습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젠트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보니까는 0.25에서 0.4 정도 수치가 적정선 안에서 들어가는 수치고요. 여기에서는 약 80에서 100 정도 되는 것들이 적정 수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토양이나 아니면 조사 방법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틀린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러한 토양과 관련된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C를 측정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배수와 관련된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건조한 시기를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인가? 여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토양 측정 장비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내용, 제가 더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검토 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